조금 더 근로 조건이 안 좋고 정규직들을 쓰지 않는 자리로 대체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라 했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어요. 나는 직장 내에서 그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래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예전에도 조선시대도 엄서제도 있고 네. 제도들이 다양한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안 하려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아버지가 다녔던 회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문제들도 있어요. 네. 물론 지금 일자리가 워낙 없어지니까 그 부분을 아주 자극적으로 지르니까 정말 뭐 나쁜 집단 돼버리는데 그 자리들을 한번 따져보면은 굉장히 저임금, 안 좋은 여건에 그런 자리들일 겁니다. 내가 뭐 조사한 통계는 안 갖고 있지만 그래서 너무 과장돼 있다. 그리고 뭐 예전에 다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들어온 그런 게 뭐 오늘 어제 문제들이 아니고 예전부터도 그렇게 있었었고 그거는 뭐 민간 공공부문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되어온 거죠. 이제 사회가 공정 사회로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만들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맞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정부가 특히 불거진 거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하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미리 그걸 이제 이 정부가 정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밑에 있는 어떤 어떤 용역 업체를 통해서 문을 먼저 심어놓고 그 다음에 싹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뭐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비판. 그게 이제 공공부문뿐만 아니고 그 뭐 모든 모 기업에 네. 뭐 공기업이죠. 예. 작년에 이제 막 처음 시작했을 때 예. 그 협력업체 사장들이 아니면은 경영진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이야기 작년에 들었어요. 네. 하여튼 지금 그 문제는 네. 다 일반화하기에는 저는 일반화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주장했던 게 하나가 그 진짜 좀 만약에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그렇더라도 공개 경쟁 채용해라.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한테도 그 문을 열어놔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지금 민노총 이쪽이나 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야,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다는 말만 했지. 그럼 그렇게 힘들면 사람이 안 오면 그냥 니네가 해도 되니까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문을 안 열어놓다 보니까 청년들은 그 심리적으로 야 쟤네들 우리 안 그래도 취업이 안 되는데 쟤네들 문 닫아놓았다 이런 심리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 노동계가 그 일반 국민하고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도 아마 솔직히 좀 오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금방 이야기한 대로 저임금에 힘든 자리 이런 부분들인데 단지 뭐 이렇게 정규직 전환된다고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이번 계기로 해서 많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제빵사 노조 같은 경우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항노총에 가입이 됐죠. 근데 이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우리보다 오래전에 시작을 했었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여건이 되면서 조금 상황은 조직화가 좀 돼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민주노총 쪽에서? 예. 그러나 우리 항노총도 지금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밀리지 않고 있다. 그래도 제가 느끼는 과거에 제가 알았던 장석준 위원장, 이용근 위원장 그다음에 김홍 위원장 이런 분들에 비해서 위원장님이 업무가 더 많고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지금 업무에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저는 뭐 지금 올해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우리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조직인데 하나는 이제 노동존중사회 실현, 하나는 200만 조직화거든요. 그래서 노동존중사회라는 거는 뭐 우리가 맺었던 정책 협약 속에 노동의제들 12가지 중에 뭐 아이를 해침 협약 비준 문제도 있고 시간 단축 문제도 있고 그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정규 채용에 관한 문제들도 있고 또 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12개 과제 정도를 실천이 되면은 그게 바로 노동 존중 사회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덜컹거리긴 하고 있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부분들도 있다. 다만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복되는 거지만은 처음보다는 자꾸 이제 주춤거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일깨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200만 조직화를 위해서는 결국 그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기본권을 지켜내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게 해주는 것이 우리 총연맹으로서 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내가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조직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미조직 비정규 사업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10년 이상 늦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뭐 어떤 조직들은 정말 과격하게 싸워주는 것을 원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정말 그 뭔가를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기를 바라는 데가 있고 항노총은 싸울 때는 싸우고 대화를 할 때는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직화들이 우리도 뭐 금년 들어서 상당히 늘었다. 한 7만 정도는 작년 올해 내가 들어오고 나서 그만큼 늘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단순 산술적 수치로 보면은 민주노총이 조금 더 했다고 보지만은 우리도 지금 또 다른 데도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삼성전자나 포스코 같은 두 개 사업장은 정말 대기업으로서 노동조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사업장으로 지정을 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 노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다수 노조가 됐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는 뭐 아직 우리가 이렇다는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그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인들 노조를 만들어서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IT 쪽에도 안랩 같은데 노조를 만들어서 그 구조조정 하는 거를 지금 막아준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근데 훨씬 더 힘있게 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갖고 있죠. 그리고 다만 민주노총이 참여 안 했다고 언론에서 반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왜냐하면은 18명 중에 17명이 참여를 하는데 그거를 반쪽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냐. 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 오히려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민주노총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노동존중사회 또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간절하게 갖고 있죠. 나는 내가 노동운동을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내가 지금 노동운동에 몸담고 항노총 위원장이 되려고 2번씩이나 떨어지고 했던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좀 더 이 입장이 바뀌었을 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우리 이 자식 세대에는 좀 공평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보기에는 기존 노조들이 자기들 기득권만 지키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억울한 부분들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그 부분이 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 기존 그 임금들을 깎는다고 해서 그게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로 정말 일자리를 더 늘려갖고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어떤 면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뭐 연봉을 고액 연봉을 받는다고 쳐요. 예. 그럼 내 임금을 줄인다고 해서 예. 그게 채용으로 이어질 것입니까? 우리 지금 임금 피커제를 하잖아요. 임금 피커제를 하면은 일자리 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어요? 저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청년 일자리를 못 늘리게 기득권을 갖고 막는 것 같지만은 그 가정의 어떤 가장이 바로 서고 그렇게 해야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이게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뭐 몰매를 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청년 일자리를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자들이 기득권 노동자들이 가로막는다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없는 부분들이죠.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노동조합이 있어도 권리를 지켜내기가 힘든데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기본권을 짓밟히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만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다 신뢰사회를 만들고 같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담론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 담론을 풀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되고 신뢰사회로 가야 된다.